네, 이 선생입니다. 목이 좀 쉬었습니다. 이 선생입니다. FAT 2급 7회 기출문제를 2월 27일 시험 대비로 테마학습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회 가구마루죠. 가구마루. 자, 준비되셨으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입 거래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사뭇 좀 다른 트렌드입니다. 요즘 트렌드가 좀 정립이 되어 있었고요. 이 당시만 해도 아직까지 좀 이렇게 기출문제가 약간 과도기였던 시절이라 최근 트렌드하고 조금 바뀌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하지만 5회까지는 좀 풀어보기로 했기 때문에 7회, 6회, 5회 연달아서 쭉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진행할게요. 자, 항상 평가 문제 자료 설명 그림 순서로 보면 되는데요. 자, 자료 설명 7월 3일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받은 거래 명세서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차변의 상품, 대변의 외상 매입금 뭐 이렇게 대충 분계가 떠오를 텐데 6월 28일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회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6월 28일 한번 가볼게요. 자, 일반 전표 입력 누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화면 구성에서 항상 4번 누르고 시작하라 그랬죠. 자, 6월 28일 자, 계약금을 조회를 해보니까 계약금이 선급금이라고 지금 돼 있어요. 그죠? 퍼니처 월드라고 해서 퍼니처 월드 해서 80만원 조회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계를 해봐야 되는데 대충 딱 보니까 날짜는 7월 3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퍼니처 월드라고 또 거래처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급자가 퍼니처 월드라는 얘기는 내가 매입하는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뭐 다 좋고요. 거래 총액은 280만원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잠시만요. 280만원.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쵸? 자, 그럼 280만원 상품 매입 금액이고, 그 다음에 80만원이 아까 여기 확인했던 대로 계약금이고, 자, 그래서 우리가 분계를 한번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분계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면요. 자, 우리 차변에 상품으로 매입되는 금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쵸? 280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리 지급한 계약금, 선급금이라고 합니다. 선급금은 80만원이 되겠죠. 나머지 금액은 외상 매입금이 되겠습니다. 이게 200만원이라는 뜻이죠. 자, 거래처는 퍼니처 월드로 약 두 군데를 모두 양쪽에 거래처를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 한번 해볼게요. 자, 입력 들어가면요. 7월 3일 146번 상품 매입했고요. 280만원 대변에 자, 그 다음에 선급금 해주시고 퍼니처 월드 80만원 입력해주시고 대변에 나머지가 외상 매입금 자, 거래처 복사 플러스 엔터 쳐주시면 되겠죠. 200만원 자, 이런 순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자, 매출거래 자, 매출거래에 대한 내용 또 늘 한 번씩은 기출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들 중에 하나죠. 매출 한번 매입 한번 자, 자료 설명 중리 가구를 거래처 코드로 등록하시고 거래자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드 등록에 대한 문제죠. 7월 5일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 명세서다 라고 되어 있고 신규 거래처 등록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변의 상품 매출, 차변의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금액은 당일 거래 총액을 보시면 돼요. 170만원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중리가구가 공급받는 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들 중리가구,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그 다음에 뭐 대표자명, 그 다음에 여기 주소, 그리고 이제 업태 종목까지 여기에 있는 사항들 있죠. 이쪽에 있는 사항들을 다 추가적으로 거래처 등록에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파란색으로 테두리 칠한 것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입력 7월 5일 되겠고요. 대변의 상품 매출부터 갈게요. 자, 금액은 170만원 되겠고요. 차변의 108번 외상 매출금, 그리고 중리가구를 7201번에다 등록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플러스 하시고 중리 가구라고 쳐주시고 우리가 이쪽에다가 이제 입력해야 될 부분이 103번이 아니라 그죠? 7201번이죠. 그래서 7201 해주고요. 그 다음에 수정 버튼 눌러주셔서 추가적 사항 더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치고 우리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었죠. 사업자 등록번호 교재 내용 보시고 113578526 자, 주민등록번호 없습니다. 패스하시고요. 대표자 성명은 하, 신, 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태는 소매업, 그 다음에 종목은 가구, 우편번호 생략하고요. 사업장 주소 서울 띄우고 서대문구 띄우고 홍제천로죠. 홍제천로. 그 다음에 맨 끝에 번지수는 아래쪽에다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확대 좀 드릴까요? 자, 이런 형식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인 사항 없으면 그냥 이대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으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등록해 주시면 되겠고 나머지 17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다.
자, 됐습니다. 자, 다음 갈게요. 자, 통장 거래자료 입력이죠. 자, 거래자료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요. 자금 관련 정보를 받으러 현황에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그림이 좀 나오는 트렌드인데 옛날에는 그림이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냥 번호만 주어졌나 봐요. 어음번호 이렇게 주어져 있고 좀 그쵸. 옛날 형태의 문제와 요즘 형태의 문제가 좀 다릅니다. 그죠? 그렇죠. 자, 한번 가 보겠습니다. 뭐 7월 8일이고요. 그다음에 상환가구, 매출처 상환가구라고 되어 있고 상품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받으러움이 만기가 도래했대요.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되었다. 아, 요거. 자, 우리가 여태까지 어음을 수취하는 거래만 입력했지만 이번에 어음이 도래했기 때문에 이제 어음을 찾는 거에 대한 이제 내용입니다. 요거는 쉽습니다. 푸는 내용 알려드릴게요. 자, 보통예금 농협 거래 내역에 보니까 내용은 어음대금 입금이라고 되어 있고요. 뭐 날짜는 뭐 나와 있으니까 맡기신 금액이 250 이렇게 들어왔네요. 자, 결국에는 이게 분계를 간단하게 해드리면 뭐 이렇게 분계를 해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대변에 받으러움이 만기가 됐으니까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 250만 원이 없어지는 거래, 차변에 보통예금이 들어오는 거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처가 보통예금 거래처는 농협거래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받으러움 거래처는 상환가구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자, 7월 8일 우선은 차변에 보통예금 가보겠습니다. 자, 보통예금 농협거래처. 그 다음에 금액은 250만원 되겠고요. 대변에 받으러움 하시고 상환가구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50만원. 자, 자금관리는 F3번 누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아래쪽을 좀 보세요. 아래쪽에 보면 지금 어음 상태가 할인이라고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어음의 상태가 할인이 아니죠. 어떤 상태인가요? 지금 만기가 된 거죠. 만기. 4번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을 눌러보겠습니다. 만기가 됐으니까 추심. 그리고 어음을 수취했을 때는 어음번호를 여기다가 다 입력을 하셔야 되겠지만 기존에 받으러움을 할인이나 만기를 돼서 추심을 할 때는 F2번을 눌러서 해당 어음을 골라주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음이 딱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택 누르시고 반영하시면 됩니다. F2번 누르시고 자, 커서 선택하시고 선택 누르시면 자동으로 나머지 다 들어와요. 자, 할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엔터 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됐고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 문제 갈게요. 자, 일반 거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이 되겠죠. 자, 8월 10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국민연금보험료를 현금으로 납부. 자, 국민연금을 현금으로 납부했대요. 뭐 출금 전표 같은데 출금인지 현금인지. 국민연금보험료 50%는 원천징수. 이거 예수금이라고 하죠. 50%는 회사부담금. 이건 세금과 공과금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앞서 전 회차에서 우리 앞에서 뭐 14회, 13회 이렇게 하면서 제가 예수금과 뭐 사대보험에 대한 처리를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건 다만 맞춰드리는 거 할게요. 납부할 보험료 요거가 중요합니다. 이 증빙에서는. 자, 됐습니다. 뭐 다 됐어요. 끝났어요, 이게. 자, 그러면 분계를 한번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분계를 보시면요. 일단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은 영수증의 상에 있는 금액인 46만원인가요? 이걸 모두 다 지출하시면 되겠고, 자, 23만원씩 나누면 되겠죠? 46만원 맞나요, 근데? 아, 맞죠? 깜짝아. 내가 왜 지웠지, 이거? 자, 미안해요. 자, 다시. 자, 현금으로 46만원 지급을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종업원한테, 그죠? 50%는 원천징수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쵸? 이게 23만원 됐을 거고요. 나머지 23만원은 세금과 공과로 처리를 했으니까, 이렇게 줄여서 그냥 세금이라고 하겠습니다. 거래처 등록할 건 아무것도 없고요.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자, 날짜는 8월 10일이 되겠습니다. 대변에 현금 먼저 할게요. 46만원. 차변에 자, 예수금 가지고요. 23만원. 나머지가 817번 세금과 공과금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을 갈게요. 어음에 의한 자금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음이 지금 실물 증빙이 나와 있고요. 거래자료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 역시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받으러옴 현황이라고 되어 있네요. 날짜는 8월 16일이고요. 상하 가구에 단기 차입금 상환 요청이 있었대요. 그럼 단기 차입금은 상환을 하는데 상하 가구와 합의하에 명일공조 발행 당점 수치의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하였다.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자, 난이도가 제가
2015년도까지는 좀 들쭉날쭉하다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웠어요, 이건. 근데 이거 어려울 건 없고요. 일단 분계를 먼저 한번 해보고 차근차근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일단 분계를 띄우겠습니다. 자, 분계를 해보시면 일단은 먼저 어음부터 먼저 볼까요? 어음 금액이 자, 증빙을 보면 6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 그죠? 그다음에 명일공조가 발행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뭐 만기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급지 외환은행 되어 있고요. 이거 지점까지 다 입력하셔야 돼요. 자, 됐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어음번호도 다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 제가 형광펜 친 거 증빙해서 요거 잘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어음, 자, 분계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분계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은 단기 차입금 차변에 상환하게 되는 거죠. 단기 차입금 요게 600만 원이 상환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변에 어음을 배서양도했으니까 일단 받을 어음이 없어지겠죠. 600만 원 요만큼이 없어지게 되는 거고요. 자, 이제 각각의 거래처가 틀린데요. 요 단기 차입금에 대한 거래처는 상하 가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받을 어음에 대한 거래처는 명일공조가 되겠습니다. 내가 명일공조한테 받은 어음을 지금 배서양도하는 거기 때문에 뭐예요? 배서양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럼 이제 나머지는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표 입력 들어가 볼게요. 날짜는 8월 16일이고요. 차변에 단기 차입금, 그 다음에 상하 가구, 그 다음에 금액은 600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고, 대변에 받을 어음, 그 다음에 이건 명일공조가 되겠죠. 그 다음에 600만 원. 자, 그 다음에 여기서 F3번 누르면 돼요. F3번 누르면 요 아래쪽에 좀 확대해 드리면 자, 또 나오죠. 할인으로 세팅이 되어 있지만 어음의 상태가 뭡니까? 할인이냐, 배서냐, 만기냐, 부도냐, 부분할이냐, 반할이냐, 분할 배서냐. 주로 시험 문제에서 출제되는 범위는요. 2, 3, 4, 5번까지가 많이 나옵니다. 주로 이제 5번은 잘 안 나오고요. 한 2, 3, 4번만 아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는 3번에 해당되는 배서에 해당되겠습니다. 3번 눌러주시고요. F2번 눌러보면요. 명일공조에 대한 어음이 보여요. 자, 선택 버튼 눌러주시고 자, 그럼 기본적인 내용들이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배서를 할 때는요. 우리가 배서를 하게 됐을 때는요. 자, 이쪽 지급거래처에 F2번을 누르셔서 자, 명일공조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명일공조가 아니라 상하가구. 그러니까 명일공조가 누구한테 지급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내가 아니라 그죠? 배서를 해주는 업체인 상하가구한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F2번 누르신 다음에 상하가구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확대해 드릴게요. 자,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요? 이거라고요. 그래서 상하가구 이게 중요하다.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나머지는 뭐 다 좋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치고 확실히 줄 바꿔준 다음에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좋습니다. 자, 이제 일반 거래 역시 그 다음 가볼게요. 중고 매매 자동차 계약서가 중고 자동차 매매 계약서가 보이는데요. 자, 8월 25일 거래죠. 8월 25일 날짜는 8월 25일이라고 되어 있고 상품 운송을 위한 중고 트럭을 매입했대요. 차량 운반고를 구입한 거죠. 대금은 보통예금 농협통장에서 이차에 지급하였다. 그러면은 일단은 금액이 얼마인지 자, 이렇게 나오면 매매금액 항상 보시라 그랬죠. 매매금액 8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변에 차량 운반고 80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농협 800만 원 바로 입력 들어갈게요. 자, 날짜는 8월 25일이었고요. 아이고, 아예 닫아버렸네. 8월 25일 차변에 차량 운반고 자, 금액 얼마였죠? 800만 원. 대변에 그 다음에 농협 자, 농협 98007이었던 것 같은데 맞죠? 800만 원.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려울 거 없어요. 자, 계속 갑니다. 7번째 문제. 일반 거래 역시 자, 좀 자세하게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이 당시만 해도. 자, 10월 8일 총무부 단합대회래요. 이거 복리후생비입니다. 또 식대라고 했지만 이거 복리후생비고 신용카드. 그럼 차변에 복리후생비, 대변에 미지급금, 그 다음에 카드 거래처. 대충 아시겠죠? 태원일식이 아닙니다. 카드 종류는 국민카드예요. 그러면 카드 거래처는 국민카드, 뭐 날짜는 이쪽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합계를 보셔야 됩니다. 토탈 금액, 합계 금액이 18만원. 요게 이제 식대가 되겠죠. 그럼 차변에 복리후생비 18만원, 대변에 미지급금, 카드 거래처는 국민카드 18만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요 태원일식 부분은요, 우리 FAT 2급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결제했을 때는 그 FAT 1급 같은 경우는 이제 부가세 입력하거나 이럴 때는 이제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FAT 2급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요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매출 전표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게 신용카드 매출 전표는요, 매입을 해도 매출을 해도 양식이 동일해요. 일단 그래서 이거 매출 전표란 말에 너무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내가 구입했다는 말이 다 있죠. 자, 바로 입력 들어갑니다. 자, 날짜는 10월 8일이었어요. 그죠? 차변에, 자, 뭐야, 복리후생비, 단합대회 회식 때니까요. 18만원, 대변에 미지급금, 그 다음에 카드가 국민카드라 그랬어요. 국민카드. 선택 잘 해주시고요. 18만원. 자, 내가 물론 태원일식에서 밥을 먹긴 했지만, 돈을 줘야 될 건 태원일식이 아니라 어딥니까? 그렇죠. 국민카드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 문제 갈게요. 자, 역시 일반 자, 역시 일반 거래 문제가 나오는데요. 계산서 증빙이 나와 있습니다. 파란색이면 이제 내가 구입을 하는 거죠. 역시 공급받는 자가 가구마루로서 내가 구입하는 게 됐습니다. 그죠? 자, 일단 초록 플라워한테 구입을 했네요. 자, 평가 문제를 보니까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 10월 14일 되어 있고요. 매출거래처 직원의 결혼식 접대비입니다. 그 다음에 당저수표 행복은행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변에 당좌예금이 되겠네요. 그러면 거래처는 행복은행이고, 자, 그 다음에 수표 뭐 95,000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차변에 그죠, 접대비 95,000원, 대변에 당좌예금 95,000원, 거래처 행복은행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바로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10월 14일 차변에 접대비, 자, 금액은 얼마입니까? 95,000원, 대변에 당좌예금, 그 다음에 행복은행, 그 다음에 95,000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났고요. 몇 가지는 최근 트렌드랑 좀 많이 벗어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요즘 트렌드 같진 않아요. 일반 거래 견적서 양식이 있네요. 11월 14일 위의 견적서에 따른 광고용 홍보책자, 물론 책을 구입하면 도서인쇄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광고성이 좀 더 짙기 때문에 이것은 광고 선전비라고 처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면 출금 광고 선전비 또는 차변의 광고 선전비, 대변의 현금. 금액만 보시면 되겠죠. 합계 금액이 여기 굵은 글씨, 합계 금액 100만원. 그럼 차변의 광고 선전비 100만원, 대변의 현금 100만원 이렇게 갈 수 있겠죠. 뭐 거래처는 딱히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채권 채무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입력 들어갈게요. 자, 11월 14일 되겠습니다. 출금 광고 선전비 금액은 10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상당히 쉽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일반 거래. 자, 요거하고 한 해분을 더 풀긴 할 건데요. 자, 일반 거래. 좋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상당히 쉽습니다. 자, 보시면 11월 20일, 이제 앞에서 풀었던 문제랑 약간 중복되는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우리 FAT 2급은 개인 상기업이죠. 그러니까 개인용 승용차에 따른 자동차세, 이거 대표자의 개인적 지출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법인 기업의 개인적 지출, 그러니까 FAT 1급 범위에서 나오는 개인적 지출이라면 가지급금이라고 해야 되겠지만, FAT 2급에서 나오는 범위에서 대표자의 개인적 지출에 대한 내용은 인출금 338번 개정 과목 쓰시면 되겠고요. 현금 납부하였다. 그럼 출금 인출금 하시면 되겠고, 금액은 요겁니다. 납부할 세액 합계 62만 8,500원 요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력 들어갈게요. 자, 11월 20일은요 출금 인출금 그 다음에 62만 8,500원.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는 굳이 안 걸어도 돼요.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자, 이제 이어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표 수정 문제는 나중에 하고요. 자, 릴레이로 거래자료 입력부터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거래자료 입력을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자료 입력. 자, 여러분 지금 8회까지, 7회까지 했죠. 6회를 가볼게요. 6회. 자, 이제 6회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6회 하니까 또 6회가 먹고 싶네. 저 6회 되게 좋아해요. 자, 6회 가보겠습니다. 좀 딱딱하게 수업만 진행하는 것 같아갖고, 예, 좀 릴렉스하게 하겠습니다. 이제 5회까지만 하고, 예, 자, 거래자료 입력은 마무리 할 건데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하니? 나 지금 뭐하고 있지? 자, 매입 거래가 됐네요. 매입 거래. 늘 한 번씩 나오는 문제죠. 근데 재밌는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자, 보시면, 자, 명함이 보이네요. 정수기의 모든 것. 그죠? 정수기의 모든 것인데 왜 영남전기일까요? 전기 회사에서 정수기도 팔 수 있지. 그럴 수 있어요. 자, 6회 7월 1일. 잠깐, 7월 1일을 보기 전에 먼저 밑에 걸 봐야 되네요. 평가 문제. 영남전기를 거래처 코드로 등록하고 거래자료 입력하시오로 되어 있고 담당자 이메일도 등록한다 되어 있습니다. 담당자 이메일이 여기 보이네요. 네, 담당자 이메일 됐고, 자, 7월 1일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발급받은 거래명세서와 명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왜 시작하니? 예, 됐고요. 자, 이것 때문에 익스프레스, 예.
잠시만요. 자, 요렇게 가시면 되겠죠. 자, 명함 주소 필요하겠죠. 그다음 전화번호 이건 그냥 넘어가고요. 거래처 등록하라고 돼 있으니까 이제 요거 등록하면 되겠고요. 대표자, 그다음에 뭐, 예, 좋습니다. 상호, 네, 필요한 내용들. 여기 위에도 이제 영남전기라고 돼 있어서 여기 몇 가지 우리가 등록할 때 필요한 내용들이 여기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등록해 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복되는 부분도 있네요. 그쵸? 좋아요. 자, 좋습니다. 요거 한번 재밌네요. 자, 당일 거래 총액, 이게 이제 금액이라 그랬죠? 이거 200만원 상품 매입하고요. 모두 외상이라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뭐 좋습니다. 거래 일자도 7월 1일 되어 있죠? 자, 좋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7월 1일자 들어가서요. 일반 전표 입력, 화면 구성, 간편 입력 바꿔주고요. 7월 1일 들어가신 다음에 차변에 상품, 자, 그리고 금액은 아까 200만원이라고 했었죠? 대변에 외상 매입금 하시고요. 외상 거래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 영남전기 이렇게 상호를 쳐주시면요. 여기서 우리 거래처 코드가 105번이 아니라 몇 번? 8004번이라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수정 버튼 눌러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엔터 치고 들어가서요. 사업자 등록번호 있습니다. 우리 그 공급자 쪽에 보면 있죠. 요쪽에 있죠. 요쪽에. 여기 위에 보면 있죠. 사업자 번호. 자, 이거 보고 입력할게요. 자, 119-81-555-26. 그 다음에 대표자 성명은 박명한. 업태는 제조업. 그 다음에 종목은 가전이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우편번호 입력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사업장 주소는 그대로 치시면 됩니다. 서울, 자, 금천구 띄우고, 가산로 9길, 그 다음에 번지수만 맨 나중에 아래쪽에다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담당자 이메일 주소가 여기 있어요. 바로 입력하시면 돼요. 담당자 이메일 주소는 우리 제시된 이메일 주소 있었죠? 자, 이거죠. 자, mpak, 그 다음에 아까 mhpak, 명한박인가봐요. 네이버닷컴. 자, 그래서 자, mhpark, 그 다음에 네이버닷컴. 여기 선택해주세요 해서 네이버닷컴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요 밑에 전화번호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거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여기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입력을 해 주시고요. 자, 확인 눌러주고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 200만원.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갈게요. 매출거래. 자, 매출거래. 자, 7월 2일이네요.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 명세이다. 상품 판매, 상품 매출이죠. 6월 24일 계약 시 계약금을 현금으로 받았다. 선수급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당일 거래 총액은 110만원 돼 있으니까요. 요거는 상품 매출 110만원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맑은 나라한테 그죠? 산 거고 날짜는 7월 2일 돼 있습니다. 6월 24일 먼저 가볼게요. 자, 계약금 얼마나 받았나? 6월 24일. 자, 우리 선수금으로 받은 계약금이 10만원이네요. 10만원. 자, 그러면 딱 봤을 때 1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만원이 현금으로 받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7월 2일 대변의 상품 매출 자, 얼마입니까? 금액은 110만원 되겠죠? 자, 당일 거래 총액 110만원. 그리고 선수금. 그 다음에 이게 어디서 거래한 거예요? 맑은 나라죠? 맑은 나라. 10만원 받은 거 뺀 나머지 현금으로 받았다. 10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통장 거래로 넘어가죠. 자, 거래자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 지급원 현황 반영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금 관련 정보. 이거 F2번 누르는 거죠. F3번 참. 자, 7월 3일 주식회사 사비코웨이에 발급하였던 지급어음이 만기가 도래하여 농협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만기가 도래했다요. 지급어음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음번호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요거는 F2번 눌러서 우리 검색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하느냐? 일단 찾으신 금액이 240이니까 보통예금부터 먼저 입력을 할 수 있겠죠. 농협은행. 자, 요거 한번 입력해 볼게요. 차변의 지급어음,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가는 건데요. 자,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7월 3일이고요. 차변의 지급어음부터 먼저 할게요. 자, 차변의 지급어음. 사비코웨이. 그죠? 그 다음에 금액은 얼마입니까? 240만원. 그 다음에 여기서 F3번 누르라고요. F3번 눌러주시면 이제 아래쪽에 보면 어음의 상태가 나와요. 결제냐, 회수냐. 지금 만기가 돼서 결제해 주는 거니까 결제가 맞습니다. 엔터 치고 넘어가고요. 여기서 F2번을 눌러주시면 돼요. F2번. 자, 그럼 사비코웨이라서 240만원짜리 어음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선택 눌러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건드릴 게 하나도 없고요. 그냥 엔터 치고 넘어가시면 돼요. 됐고, 대변에 보통예금 나가겠죠. 그 다음에 농협에서 나가는 거죠. 농협은행 24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요게 정답이에요.
그냥 있는 거 불러오시면 되는 거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통장거래 또 있네요. 영수증 있고요. 뭐 건강보험료 납부한 것 같아요. 거의 회차별로 하나씩 나오죠. 전산세무회계에서는 거의 거의 진짜 한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하는 시험인데 여기서 거의 잘 주기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7월 20일. 그만큼 실무적으로 이 분계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실무 중심의 시험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자, 6월분 급여지급분에 대한 건강보험료라고 되어 있고요. 농협은행에서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하였다. 건강보험료 50%는 원천징수한 금액. 이거 예수금 계정 과목이죠. 나머지 50%는 뭐라고요? 회사가 부담분이다.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 맞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50만원이 나갔어요. 50만원 중에 25만원은 예수금이라는 얘기고 25만원 보통예금이라는 거 뭐 대충 알 수 있겠죠. 또 찾으신 금액 50만원 이렇게 돼 있고 농협 보통예금에서 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거 분계를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일단은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나간 거는 얼마입니까? 그렇죠. 50만원이 나간 거고요. 나 지금 공을 몇 개 치는 거니? 자, 50만원이 나간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종업원한테 원천징수한 거 예수금이라 그랬어요. 이게 25만원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복리후생비 처리하란다고 했으니까 25만원 이렇게 하라는 얘기고요. 우리 보통예금은 거래처를 걸어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농협은행으로 걸어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입력하라는 겁니다. 자, 됐죠. 자, 분계 입력 들어가죠. 날짜 7월 10일입니다. 자, 대변에 보통예금부터 갈게요. 그 다음에 농협은행 먼저 해주고요. 금액은 50만원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겠고, 차변에 예수금 금액은 25만원, 나머지가, 그쵸, 복리후생비 25만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끝났고. 자, 그 다음 가볼게요. 다섯 번째. 엄에 의한 자금관리입니다. 자, 엄에 의한 자금관리. 맨 밑에 자료 설명부터 먼저 볼까요? 자료 설명을 보니까 거래자료 입력하라고 돼 있고 자금 관련 정보 이거 F3번 누르면 된다 그랬죠? 7월 20일 영창 범죄가 갑자기 생각나네. 영창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어요. 저도 갔다 왔어요. 저는 군대 갔을 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14박 15일로 아주 한 큐에 2번이나 갔다 왔어요. 자, 아무튼 그렇고요. 자, 외상매입금을 전자보험을 발행하여 지급했다고 되어 있는데 차변의 외상매입금 대변에 지급어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음번호 여기 나와 있고요. 이따 확인하시면 되겠고 500만원 되어 있고요. 설마 제가 영창 2번 간 걸 믿으시는 건 아니겠죠? 믿으세요. 진짜예요. 예, 군생활에 잘못된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저는. 아무튼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저랑 만날 일이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자, 지급기일 쭉 나와 있는데요. 기존의 어음을 갖다가 이제 발행해서 지급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만기일 필요합니다. 지급기일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급지 이런 것들은 또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지급어음은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입력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차변의 외상매입금, 대변의 지급어음 되겠습니다. 자, 분계는 그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분계가 간단하니까 자꾸 불러주는 거예요. 제가 입력 안 시키고. 자, 일단 차변의 외상매입금 그리고요. 거래처가 영창이 되겠죠. 가슴 아픈 기억이 떠오르는데 영창 500만원. 자, 그 다음에 대변의 지급어음 플러스 엔터 치고 영창 그 다음에 500만원 그 다음에 F3번 누르시면 돼요. F3번 누르시면 지금 어음을 발행하는 거잖아요. F2번을 눌러보면 요 필드에서 F2번을 눌러보시면 전자어음이 아마 있을 거예요. 어음이 겁내 많죠. 마우스 스크롤 받고 쭉 내리시면 맨 밑에 전자어음 보여요. 전자어음 끝자리가 333으로 끝나죠. 이거예요. 자, 요거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그냥 가시면 안 되고 만기일자가 있어요. 만기일자가 우리 확인해 볼까요? 다시 한번 제가 밑줄 친 거 있죠. 이게 지급기일이 만기일이죠. 2014년 9월 20일. 자, 그래서 만기일자가 2014년 9월 20일. 자, 나머지는 건들지 마시고 그냥 엔터 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분계는 요거 맞고요. 됐습니다. 자, 6번을 갈게요. 통장 거래. 7월 30일 자료 설명을 보니까 단기간 매매 차익을 목적 딱 보니까 단기 매매 증권인데요. 삼삼타이어 주식 100주를 자, 우리 남의 주식을 살 때는 액면가는 필요가 없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액면가는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구입한 가격 25,000원에 매입하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약간 옛날에 전산회계가 이런 스타일로 많이 나왔죠. 요즘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농협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근데 AT는 요즘엔 또 이런 스타일은 안 나와요. 많이 실무랑 동떨어져 있는 스타일이죠. 이건 솔직히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시면서 단기 매매 증권을 몇 번이나 하실 것 같아요. 거의 안 삽니다. 일반 중소기업들은 거의 안 사요. 그래서 H도 이런 문제들은 사실 초창기 때는 좀 몇 번 나왔었는데 요즘 트렌드는 아닙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고요.
뭐 낼 수는 있긴 하겠죠. 근데 요즘 트렌드는 실무적으로 낼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일단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거의 전산회계에서는 거의 한 문제씩 거의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그 AT에서는 거의 잘 안 나옵니다. 아무튼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이렇게 보통 예금 거래 내용 나왔고 뭐 250만 원. 찾으신 금액이 250이니까 이제 딱 봐도 알죠? 왜 액면가가 아닌지. 요거랑 요거 곱하면은 이거 나오잖아요. 그죠? 딱 봐도 알 수 있겠죠? 그럼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250만 원, 대변의 보통 예금 농협은행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입력해 볼게요.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250만 원, 대변의 농협, 그죠? 보통 예금 농협 250만 원. 자,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겠다는 겁니다. 자, 됐고요. 자, 7번을 가보면 역시 일반 거래라고 돼 있는데 뭐 내용을 쭉 보면은 8월 14일 날짜에 신상품 설명 개최 후 거래처 직원 식사를 하고 접대비죠. 신용카드 미지급금입니다. 차변의 접대비, 대변의 미지급금. 자, 합계금액 여기 보면은 요거 45,000원 확인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매입사 삼성카드 되겠습니다. 오리천국 이거는 몰라도 돼요. 그죠? 매입사 삼성카드 이것도 뭐 똑같은 말이고 거래일자 여기 나와 있죠. 그럼 차변의 접대비 45,000원, 대변의 미지급금 45,000원, 거래처 삼성카드입니다. 입력 들어갈게요. 자, 8월 14일 차변의 접대비, 그 다음에 금액은 45,000원, 대변의 미지급금, 그 다음에 삼성카드. 자, 삼성카드가 밑에 있죠? 45,000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갈까요? 자, 일반적인 또 매입 거래가 나오는데 계산서 거래입니다. 계산서 거래. 8월 20일 신입사원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외부 위탁교육, 교육훈련비가 되겠습니다. 교육비라는 말이 또 나와 있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면 출금 교육비 또는 출금 교육훈련비 또는 차변의 교육훈련비, 대변의 현금 뭐 이렇게 갈 수 있겠어요. 자, 현금으로 줬다고 해서 30만 원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처는 삼성교육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건 뭐 굳이 필요가 없어요. 그죠? 채권 채무가 아닌 이상은 이게 의미가 없어요. 작성일자, 뭐 공급가 여기도 나와 있고 좋습니다. 교육훈련비 30만 원이었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입력 들어갑니다. 8월 20일 출금 825번 교육훈련비 30만 원 이렇게까지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째, 흔히 실무상 많이 보는 지로영수증이죠. 자, 일반 거래라고 되어 있고요. 쭉 봅시다. 8월 25일 자, 사장의 개인적인 건강음료 대금 인출금이죠. FAT 2급에서는 사장의 대표자의 개인적 인출을 인출금이라고 합니다. 개인적 사용. 현금, 그럼 출금 인출금이에요. 그 다음에 금액은 여기 10만원 여기 보이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다예요. 자, 그러면 8월 25일 전표는 출금, 인출금 1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물론 차대변 나누시는 것도 모두 정답입니다. 자, 10번 문제를 볼까요? 10번 문제. 자, 역시 일반 거래 문제인데요. 자, 9월 30일 상품 배달용 트럭에 대한 면허세, 세금과 공과입니다. 납기일에, 적당한 납기일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전자납부하였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확대를 해드리면 이게 최근 기출 문제도 이런 게 하나 나왔었는데 납기 내냐 납기 후냐. 자, 납기 후는 아니죠. 납기 내에 냈으니까 6만 원을 냈다는 거예요. 차변의 세금과 공과 6만 원, 대변의 그렇죠. 보통예금 6만 원, 거래처 농협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입력 들어갈게요. 9월 30일 차변의 세금과 공과 그 다음에 6만원 납기 내에 냈으니까요. 대변의 보통예금 그 다음에 농협 그 다음에 6만원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5회를 마저 풀고요. 그리고 아예 다 마치도록 할게요. 5회를 준비해 주세요. 자, 5회 가보겠습니다. 매입 거래라고 되어 있네요. 파란색은 매입이죠. 자, 내용을 쭉 보니까 7월 5일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발급받은 거래명세서이다. 그러면 머릿속에 대충 분계가 보이죠. 차변의 상품, 대변의 외상 매입금. 그 다음에 7월 2일 계약 당시 계약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면은 뭐 결국에는 계약금을 조회를 해보고 나머지를 하면 되겠죠. 상품 거래 총액은 여기 400만원 증빙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산 건가요? 맞춤생활, 웰리빙이 저예요. 우리 회사. 그 다음에 이제 매출하는 사람, 공급자가 맞춤생활한테 이제 구입을 한 거죠. 자, 그럼 7월 2일 전표를 먼저 갈게요. 자, 회사는 웰리빙이고요. 전체 메뉴 일반 전표 입력에 7월 2일로 가서요. 자, 일단 화면 구성에 그쵸, 간편 입력으로 갔다가 가볼게요. 요 구성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맞춤생활 금액 40만 원을 갖다가 뭐예요? 우리 선급금으로 지급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자, 우리 간단하게 분계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자, 분계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전부 구입한 금액
자, 전체 구입한 금액은 상품의 전체 구입액은 얼마입니까? 그렇죠. 400만 원을 구입을 했었죠. 자, 그런데 선급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40만 원을 지급을 한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됐다고요? 외상으로 매입했다고 돼 있으니까 외상 매입금 나머지가 360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뭐 거래처는 여기랑 여기랑 동일한 거래처겠죠. 거래처는 맞춤 생활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입력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날짜는 7월 5일입니다. 차변의 상품으로 가시면 되겠고 400만원, 대변의 선급금, 그 다음에 맞춤 생활, 그 다음에 40만원, 나머지가 외상 매입금 플러스 엔터로 거래처 뺏겨 오시고 360만원.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매출 거래 가볼게요. 매출 거래. 근데 번호가 뭐 F4, F5 이런가요? 좀 신기하네. 7월 9일을 보니까요. 자, 외상으로 판매하고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변의 상품 매출, 차변의 뭐 외상 매출금 이렇게 갈 텐데, 역시 비슷한 형태로 계약 당시 계약금 현금으로 받았다 선수금이 되겠죠. 7월 4일 한번 조회해 볼까요? 자, 7월 4일 선수금 받은 게 얼마예요? 네이처리빙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매출액은 얼마인가요? 280만 원이 되겠네요. 280만 원 중에 30만 원 빼고 난 나머지가 이제 입금됐다. 뭐 이런 내용인데, 자, 이것도 분계 한번 간단하게 하고 가면요. 자, 우선 대변부터 갈게요. 대변의 상품 매출로 입력을 분계를 먼저 해주면 280만 원 되겠죠. 280만 원. 그 다음에 선수금 미리 받은 계약금을 차감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였다고요? 30만 원입니다. 네이처 리빙이죠. 그 다음에 250만 원이 나머지가 외상거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쵸, 외상 매출금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역시 이것도 거래처 선수금하고 외상 매출금이 동일하죠. 네이처 리빙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입력 한번. 자, 7월 9일 되겠고요. 대변의 상품 매출부터 먼저 갈게요. 280만원, 차변의 선수금, 그 다음에 네이처 리빙 30만원 선수금 빼주고요. 나머지가 뭡니까? 그렇죠, 외상 매출금 플러스 엔터 250만원.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장 거래가 있네요. 통장 거래를 보고 뭐 급여 대장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보통 예금 우리은행 거래 내용 나오고요. 뭐 한번 봅시다. 8월 10일인데요. 7월분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소득세, 이걸 뭐라고 합니까? 예수금이라고 하죠. 정말 쉽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하였다. 자, 생각해보세요. 차변의 예수금, 대변의 보통 예금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소득세 납부 이거죠. 8월 10일 납부했고, 보니까 뭐 급여는 이렇게 줬고, 자, 저는 이제 분계를요, 그래도 아무래도 문제가 너무 쉬우니까 두 가지를 한꺼번에 자 해드릴게요. 자, 요거 간만에 화이트보드 한번 소환해 볼까요? 화이트보드 소환해서 두 가지 형태의 회계 처리를 모두 알려드릴게요. 자, 화이트보드 소환하겠습니다. 야, 화이트보드 나와라. 뿅. 자, 우선은 급여 지급 시, 자, 급여를 지급 시, 우린 둘 다 분계를 알아야 돼요. 급여 지급 시 분계, 두 개의 분계를 다 하셔야 됩니다. 차변의 급여가 되겠고요. 거기 있는 대로 하면은 6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급여가. 대변의 뭐요? 예수금이죠. 세금을 떼고 나머지를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금은 13만 5천 원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거 보통 예금이죠. 죄송해요. 보통 예금. 자, 보통 예금이 이체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보통 예금으로 금액이 646만 5천 원. 뭐 이렇게 됐고요. 보통 예금이 우리은행이죠. 그래서 뭐 원래 이 당시의 분계를 생각해 보면 아마 이렇게 되고 이게 우리은행이다. 뭐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뭐예요? 원천 징수액 납부 시, 자, 원천 징수액을 납부할 때 분계를 생각해 보면요. 실제로 이제 예수금 뗀 것만 내면 되겠죠. 예수금이 13만 5천 원, 대변에 역시 보통 예금 13만 5천 원. 형태가 유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보통 예금 우리은행.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의 정답은 예가 되는 거죠.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걸 봤을 때 입력하는 방법이 있어요. 입력하는 방법이 어떻게 입력하냐면, 요 가운데가 이제 경계선이고 차변이고 요게 대변이에요. 그래서 요게 급여, 그다음에 요 소득세가 이제 예수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체금액, 이게 이제 뭐 보통 예금이 될 수도 있고 현금이 될 수도 있고 당좌예금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아니면 또 미지급 비용이 될 수도 있고 미지급 금이 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입력하는 건 쉽습니다. 아, 목이 좀 나갔네요. 연장해서 한 대여섯 시간 강의를 막 하니까 제 막 목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이제 뱃소리로 내야지, 배로. 자, 예수금 가주시고요. 금액은 13만 5천 원 가주시면 되겠고요.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그 다음에 우리은행이죠. 우리은행, 그 다음에 13만 5천 원.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됐죠? 자, 그 다음 문제를 넘어갈게요. 그 다음 문제. 자, 통장 거래 내용 계속 나오는데요. 자, 8월 25일 네이처리빙의 상품 180만원 매출하기로 계약하였으며 180만원의 10%인 18만원을 계약금이 우리은행 보통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선수금이 들어온 거죠. 맞게신 금액 18만원, 차변의 보통예금 18만원 들어왔다는 얘기고요. 네이처리빙 거래처가 선수금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변의 보통예금 18만원, 거래처 우리은행, 대변의 선수금 18만원, 거래처 네이처리빙 입력 한번 해볼게요. 8월 25일 차변의 보통예금, 자, 그 다음에 우리은행, 자, 그리고 18만원, 대변의 선수금, 그 다음에 네이처리빙 18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갈게요. 어음에 의한 자금관리 8점. 와, 8점씩이나 줬어요. 대박인데 이때는. 자, 지금은 4점밖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금은 4점밖에 안 돼요. 예, 대박인데 이때는. 입력 한번 들어가죠. 입력이 아니라 문제 한번 들어가죠. 9월 28일 거래자를 입력하라고 돼 있고 자금 관련 정보 이거 F3번 누르면 되죠. 자, 주식회사 맞춤 생활에 대한 외상 매입금을 약소금을 발행하여 지급하다. 차변의 외상 매입금 대변의 지급어음입니다. 자타 요건 일반 어음이에요. 여태까지는 계속 전자어음을 풀어봤죠. 이건 일반 어음이라고 합니다. 약소금 금액 470. 그다음에 만기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좋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좀 입력하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준비하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9월 28일 날짜로 가지고요. 차변의 외상매입금, 그죠? 그 다음에 거래처가 어딥니까? 맞춤생활이죠. 맞춤생활. 그 다음에 금액은 470. 대변의 지급원 플러스 엔터 치고 거래처 복사하기 한 다음에요. 여기서 F3번 누르면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발행하는 거예요. 이쪽 보시면 이제 발행이라고 했으니까 납두면 되고, 이쪽 필드에서 F2번 눌러서 해당 어음을 찾으시면 돼요. 자, 어음이 되게 많이 있죠? 근데 자타 2014, 2013이에요. 그러면 이거예요. 첫 번째 어음. 요거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만기 일자 입력하셔야 돼요. 2014, 1128. 자, 우리은행 맞으니까 넘기시면 되겠고, 엔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끝났고요. 자, 일반 거래 입력 있어요. 자, 요거 입력 들어가 볼게요. 자, 9월 30일 날짜고요. 자, 광고용 현수막 제작비 이것도 또 나왔어요. 그죠? 앞전에서 풀어봤던 문제 현금 지급. 자, 그러면 출금 광고 선도비 또는 차변의 광고 선도비 대변의 현금이겠죠. 자, 총 합계 금액은 15만원 되겠고요. 뭐 다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이게 답니다. 자, 그럼 바로 입력 들어갈게요. 9월 30일 출금 광고 선전비 15만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끝났죠? 자, 이제 다음 문제 갈게요. 일반 거래 입력. 자, 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10월 5일 사업용 토지 취득과 관련된 재반 세금. 이거 이제 토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냈다는 뜻이죠. 뭐라고 합니까? 자, 여러분 알고 계시죠? 설마 모르시진 않겠죠? 취득세. 자, 그 다음에 아이고 뭐하니? 자, 사업용 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지 취득. 그럼 이걸 뭐라 그래요? 이것을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해 주죠. 부대 비용. 현금 납부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죠? 토지. 그죠? 차변의 토지 대변의 현금. 금액은 뭐 어차피 여기 나와 있으니까. 자, 우리 이제 그 과세 표준액을 보시면 안 되고요. 여기 합계세액 있죠. 요걸 보셔야 돼요. 11만 9천원. 요게 정답이에요. 자, 그래서 입력을 해 보시면 자, 10월 5일 출금하고 토지 하시고 11만 9천원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 문제를 갈게요. 그 다음 문제 일반 거래 입력. 자, 10월 11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종업원들에게 지급할 작업복.
작업보고 복리후생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차변의 복리후생비 대변에 미지급금 하시면 되는데요. 삼성카드가 카드 매입사가 되겠고요. 미지금 거래처 합계금액은 21만원 되겠습니다. 뭐 날짜는 여기 있고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그러면 차변의 복리후생비 21만원, 대변의 미지급금 21만원 거래처 삼성카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력 들어갈게요. 자, 날짜 10월 11일 차변의 복리후생비 금액은 21만원, 대변의 미지급금, 그 다음에 삼성카드 21만원. 자, 됐습니다. 이렇게 입력하시면 다 완료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일반 거래 입력. 자, 수정은 다음에 또 이어서 할 거니까요. 자, 자료 설명 10월 20일 가기 전에 보니까 10월 15일자 거래를 확인한 후 거래처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쭉 내용을 보니까 출장을 마친 직원의 여비정산 가지급금입니다. 그죠? 부족액은 추가로 현금을 지급하였다. 뭐 많이 나오는 문제죠. 추가 지급액이 여기 있어요. 6만원 더 줬다는 얘기죠. 대변에 현금 가면 되겠고 지급받은 금액 굳이 조회를 안 해봐도 나오긴 해요. 가지급금 30만원인데 자, 한번 가봅시다. 10월 15일 가지급금 그죠? 거래처가 김관길로 걸려 있고요. 30만원 나가 있죠. 거래처 걸어줘야 돼요. 이거 그 다음에 나머지 다 여비교통비라는 뜻이죠. 실제 소요액이 36만원이라는 얘기는 출장비로 가지급을 30만원 줬는데 실제 지출된 금액은 6만원이 더 지출돼서 36만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분개 한번 해드리고 갈게요. 자, 우선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대변에 가지급금이 없어지겠죠. 30만원. 그 다음에 실제 가서 여비교통비를 쓴 금액은 3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6만원만큼 더 줬으니까 이걸 현금으로 추가 지급했다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김관길 거래처 걸어 주셔야 되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력 들어갈게요. 자, 입력 들어가면요. 날짜는 10월 며칠인가요? 20일이죠. 20일 대변의 가지급금 그 다음에 김관길 자, 그 다음에 금액은 30만원 차변의 여비교통비는 36만원 나머지가 추가 지급이니까 현금으로 6만원 자, 물론 저처럼 저는 이제 문제를 풀어드리면서 대변, 차변, 대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지만 여러분 입력하실 때는 그냥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예, 꼭 이렇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예, 분개를 할 때, 입력을 할 때 차변 먼저, 대변 먼저 이렇게 순서를 정해놓고 입력하지는 않습니다.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좋네요. 자, 거래자료 입력을 쭉 다 해보셔서 알겠지만 전산회계 2급하고 비교해봤을 때는 상당히 난이도가 쉬운 편이고요. 분개만 봤을 때는. 하지만 증빙을 보고 입력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실무 위주의 자격증 시험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AT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뭐 거래처 거는 거라든가 계정 건물 코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같으면서 다른 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번 2월 27일 시험 대비할 때 가장 중요한 파트가 바로 이 거래자료 입력이기 때문에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약간 변수에 대응되는 부분들도 좀 제가 회차마다 어느 부분들은 좀 이렇게 나올 것 같다 뭐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린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부분들 정리할게요. 전표 수정하고 결산, 장부조 이거 빨리빨리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이 꼬였어요.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얼마 남지 않은 시험 준비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